SK텔레콤이 웹3 지갑 개발에 나섭니다. 해당 지갑은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된 다양한 유형의 토큰을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입니다. 하나은행이 더샌드박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날이 LG SNS와 함께 글로벌 표준 결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날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미래 결제 기술 표준화를 만들어 글로벌 종합결제 PG사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2030 세대의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중독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 센터를 찾는 상담자는 2019년 391명에서 지난해 1627명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지갑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 7천만 달러가 있었던 것이 현재는 6,5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 따라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1,300억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들면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국내 거래 활동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지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강세장으로 들어설 때 급속도로 시장에 진입하지만 최근 상반기 하락장이 이어지자 암호화폐 시장 탈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웹3 지갑 개발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 그리고 아톰릭스랩과 웹3 지갑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3사가 공동 개발하는 웹3 지갑은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된 다양한 유형의 토큰을 저장하고 또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입니다. 암호화폐와 NFT는 물론 자격 증명에 쓰이는 SBT 등도 담을 수 있는데요. 또한 사용자는 웹3 지갑을 통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갑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은 SK텔레콤과 ABC가 맡고 아톰릭스랩이 양사의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은 이번 웹3 지갑 서비스를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와 그리고 이니셜에 적용된 모바일 지갑 플랫폼과 향후 출시할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에 연계해서 생태계를 확장할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이 더샌드박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더샌드박스가 추진하는 사업에 글로벌 파트너사 참여해서 글로벌 메타버스 뱅킹 서비스와 K 콘텐츠 제공을 통한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하나은행은 더샌드박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가상 지점을 개설해 기본 뱅킹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 경제 생태계를 확대 추진하는 등 공공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샌드박스 내 K 콘텐츠 가상 공간에서 하나금융그룹이 콘텐츠를 글로벌 유저들에게 소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웹3 메타버스 글로벌 버전에 참여해서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의 기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날이 글로벌 표준 결제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 다날은 다날 원 페이먼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서 LG CNS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후에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날 원페이먼트 플랫폼은 기존 간편 결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암호화폐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미래형 결제 수단까지 간편 연동해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다날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미래 결제 기술 표준화를 만들어 글로벌 종합 결제 피지사로 나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만 다날 대표이사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다날 시스템으로 가능한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결제 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의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중독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주식 중독 치료를 위해서 센터를 찾는 상담자는 2019년 591명에서 지난해 1627명으로 약 2.8배가 됐는데요. 영끌 투자에 나섰다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 센터 관계자는 특히 암호화폐 투자 중독에 빠져 센터를 찾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해국 카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투기에 가까운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본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은 개인 회생을 위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투자에 대해 당국이 면책권을 주는 것 같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체이널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의 암호화폐 지갑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 7천만 달러가 있었던 것이 현재는 6,500만 달러로 줄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 따라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암호화폐 가치가 1,300억 원 이상이 증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공작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유럽이나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CIA 북한 분석관들은 북한은 외국인의 접근에 그들의 취약점을 노리는 측면에서 아직 북한의 기술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습니다. 그는 가짜 계정 현황의 제공과 이에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트위터가 요청했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절했다면서 트위터가 인수합의의 여러 조항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머스크와 트위터 사이에 오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월가저널은 이 소송 전과 관계없이 트위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입니다. 쌍시옷 비읍 디귿 쌍시옷입니다.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한 번씩 건드려보고 있는 토픽이죠. 바로 CBDC입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전미 연방신용조합이 미국 상무부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리스크를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미 연방신용조합은 CBDC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적 리스크가 크다면서 발행 시 이점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금융 포용 촉진 등 CBDC 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서 공공 결제 시스템과 민간 결제 시스템 옵션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전미 연방신용조합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도 CBDC 발행이 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죠. CBDC의 개발 방향성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히읗, 이응, 기역, 기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날카롭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허위 광고입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보이저 디지털이 과거 FDIC를 내세워서 이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FDIC 대변인은 목요일 이메일을 통해 보이저 디지털과 협업했던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는 FDIC에 가입이 돼 있는 반면에 보이저 디지털은 미가입 상태라며 이에 따라 FDIC 예금 보험은 보이저 디지털의 채무 불이행, 파산, 또 인출 중단 등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앞서서 보이저 디지털이 자사 홍보 자료에서 보유 중인 미달러는 은행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FDIC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던 게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꼬집어내면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기역, 히읗, 리을, 시옷, 키읔입니다.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서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기후 리스크인데요.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오는 8월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작업증명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인데요. OSTP 책임자인 코스타 시미라스는 암호화폐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총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분 증명 전환 관련 정책적 대응과 작업 증명의 보완적 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눈에 띄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하며 2만 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을 17,00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강세장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신호가 될 것이고 해당 가격 주변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